안녕하세요. 간호지식 제작소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36번 문제는 프라이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중 자유방임형의 장점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유방임형 체계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계의 주요 장점은 시장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의료 비용의 상승,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등 다른 문제점들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37번 문제는 포괄수 과제를 묻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포괄수 과제는 환자의 진단, 치료 절차,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의료 비용의 통제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포괄수 과제에서는 의료기관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포괄수 과제가 의료 비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수 과제가 비용 통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새로운 비싼 의료기술의 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8번 문제는 모유수유 집단과 비모유수유 집단의 유방암 발생을 추적 조사하여 모유수유와 유방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묻습니다. 정답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연구는 특정 노출에 대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하여 노출과 특정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코호트 연구는 모유 수유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 관찰하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자들은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면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노출과 결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사례 연구는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소수의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한 일반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상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개입을 하여 결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미 특정 결과, 이 경우에는 유방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노출, 즉 모유 수유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39번 문제의 정답은 민감도입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질병을 갖고 있다고 올바르게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을 나타내며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를 측정합니다. 참 양성은 질병이 있는데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온 경우를, 거짓 음성은 질병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 질병이 없다고 올바르게 음성으로 판정될 확률입니다. 신뢰도는 검사의 일관성 또는 반복성을 나타내며 같은 조건에서 반복된 검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위양성도는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잘못 판정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양성 예측도는 위험군으로 분류한 환자 중에서 실제로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수가 몇 %나 되는가입니다. 음성 예측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비발생군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40번 문제는 지역 주민의 고혈압 유병률을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2차 자료 분석입니다. 2차 자료 분석은 이미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기존의 연구 결과, 공공 데이터베이스, 의료 기록, 보건기관의 보고서 등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 패턴이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민 면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나 설계와 분석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주로 질적 연구에 사용됩니다. 지역 시찰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나 건강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고혈압 유병률과 같은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41번 문제는 스와트 분석 문제입니다. 강점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내부 조건이나 자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조직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충분한 자원이 보건소의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42번 문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을 묻고 있습니다. 범주화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사한 속성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데이터를 그룹화함으로써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3번 문제는 오마하 문제 분류 체계입니다.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은 개인의 생활 습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행위, 그리고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 패턴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의 부재,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건강 관리에 있어서의 일관성 결여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에 포함되어 간호 계획 및 개입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4번 문제는 건강 형평성 문제입니다. 건강 형평성은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 주거 지역 등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득 분위를 고려하여 건강 시기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5번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간호중재가 제공하는 장점을 묻습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의 독특한 상황, 문화적 배경, 생활 환경, 특정 요구 및 우선순위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다문화 가족의 특정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건강 교육과 중재를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행위 변화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6번 문제는 보건소 걷기 운동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업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는가? 는 사업 관리 및 진행 과정의 효율성을 다루지만 최종 결과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가? 는 사업의 자원 배분과 관련된 질문으로 효율성 평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성과 측정은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걷기 운동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는 사업의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루지만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걷기 운동 실천율을 높여 얻은 이익이 사업 운영비보다 큰가? 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해당하며 이는 효율성 평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나 더 포괄적인 경제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47번 문제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BPRS, Basic Priority Rating System 방법으로 설정할 때 다음의 건강 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48번 문제는 보건소에서 당뇨병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보건 사업을 기획하고자 할 때 개인 간 수준의 전략을 묻고 있습니다. 개인 간 수준의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인 관계 수준에서의 중재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멘토 프로그램은 당뇨병 환자들이 경험이 많은 멘토와의 1대1 관계를 통해 관리 기술을 배우고 동기부여를 받으며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9번 문제는 지역주민 대상 금연 프로그램을 금연교육 횟수,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횟수, 금연 상담 참여자 수로 평가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평가 유형을 묻습니다.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의도한 대로 실행되었는지,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투입평가는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자원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영향평가는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지식, 태도, 행동 등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구조평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의 인프라, 자원, 정책 등의 조건을 평가합니다. 결과평가는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달성한 결과, 예를 들어 금연 성공률, 건강 상태의 개선 등을 평가합니다. 50번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의뢰를 할 때 고려사항을 묻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자원을 의뢰할 때는 대상자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대상자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 및 그 가족과의 충분한 상담과 토의를 통해 의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적절한 자원을 찾고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1번 문제는 보건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주도성 정도에 따라 참여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참여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나아갈 때 주민들이 단순히 동원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원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주로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협력은 주민들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자원이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협조는 주민들이 사업의 일부 과정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일정 부분 관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개입은 주민들이 사업의 계획 및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입니다. 주도는 주민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며 의사결정과 실행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52번 문제는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직무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예방접종, 건강진단의 시행 및 관리, 그리고 특히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건 지도와 지원이 포함됩니다. 53번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상 1일 소음 노출 시간이 8시간일 때 노출 기준이 되는 소음 강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54번 문제는 보건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향상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유형을 묻습니다. 형성평가는 교육 과정 중에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육 내용, 방법, 전략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자가 목표 달성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른 평가 유형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평가는 교육이 끝난 후 교육이 목표한 결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교육의 최종 성과나 효과를 측정합니다. 영향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태도, 행동, 지식 등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진단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학습자의 기존 지식, 능력, 학습 요구 등을 평가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총괄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55번 문제는 노년 부양비 계산입니다. 64세 이상 인구를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56번은 학습 이론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학습 이론은 학습자의 자율성, 자기 결정성 및 개인적 성장을 중시하며 각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학습 과정을 구성합니다. 이 이론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게 학습을 이끌어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성주의는 지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며 행동주의는 학습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형성과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며 보상과 처벌을 통한 조건화를 중요시합니다. 인지주의는 학습은 정보의 처리 과정으로 보며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정신적 구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호결정주의는 학습은 개인의 인지, 행동,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며 모델링이나 관찰 학습을 중요시합니다. 57번 문제는 플립러닝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뒤집어서 학습자가 집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핵심 이론이나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수업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나 서사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이나 과정을 모방하는 학습 활동으로 학습자가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58번 문제는 보건소 간호사가 관내 초등학교 아동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안내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묻습니다. 가정통신문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용이합니다. 가정방문, 개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모든 가정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소 내 유인물 비치, 유인물 비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이지만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도달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9번 문제는 가족 건강 사정 도구 문제입니다.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그들의 기본 정보,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가계도를 통해 간호사와 기타 보건 전문가는 가족 간의 관계, 상속된 건강 문제, 정서적 유대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건강 사정 및 중재 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 밀착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 및 의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 밀착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사회 지지도는 가족 구성원이 받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외부의 지지 체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족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 체계도는 가족이 속한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맥락을 도식화하는 도구로
가족이 직면한 외부 영향력과 자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연대기는 가족의 역사와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도구로 가족의 경험과 전환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60번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접근성도 포함합니다. 수용성은 건강 서비스는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요구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 능력은 건강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풀이입니다. 61번 문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62번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증 19의 집단 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단 면역은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어 그 질병이 집단 내에서 널리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면역은 자연 감염을 통해 얻어지기도 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얻어지기도 합니다. 집단 면역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체인을 끊어 집단 내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면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63번은 감염병 문제입니다. 결핵은 학교와 같은 밀집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공기 전파성 질병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추가적인 전파를 방지하고 집단 내에서의 결핵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학교 입학 시 또는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두는 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일본 뇌염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장티푸스는 식수나 음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감염병이며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64번은 감염병 문제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염된 진드기에 물린 후 1에서 3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주로 고열, 오한, 발한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이나 조직에 노출될 때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 두통, 근육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며 고열, 출혈, 신장 손상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65번 문제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행하는 간호중재 문제입니다. 혈압과 혈당 측정은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주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건강 부스를 통해 이러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간호사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6번 문제는 공중보건 간호실무를 위한 중재술의 바퀴 모형입니다. 아울리치 활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대상 집단의 생활 환경으로 나가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결,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중보건 간호실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상 집단이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히 접근성이 낮거나 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있는 집단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감시는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여 공중보건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활동입니다. 위임은 특정 업무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업무 분담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뢰는 필요한 서비스나 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대상자를 해당 서비스나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조직화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나 필요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고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67번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절차입니다. 수행 단계에서는 사정 및 계획 단계를 통해 식별된 대상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로의 영예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정은 대상자의 필요, 문제, 자원 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계획은 사정 단계에서 식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점검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계획이 대상자의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종결은 목표 달성 또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을 때 사례 관리 과정을 종결하는 단계입니다. 68번 문제는 직업성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자세를 묻습니다. 물건을 몸에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스쿼트 자세를 취하면서 무릎을 구부려 들어올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덜 줍니다. 허리를 돌리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구부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번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묻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 산림 파괴, 산업 공정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대량으로 배출되며 지구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물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메탄은 주로 쓰레기 매립지, 가축의 소화 과정, 논에서 발생하며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잠재력이 높지만 대기 중 농도는 더 낮습니다. 과불화탄소는 알루미늄 생산 및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며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아산화질소, N2O, 농업활동, 특히 비료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잠재력이 훨씬 높습니다. 수소불화탄소는 냉매, 에어로졸 추진제, 발포제 등에서 사용되며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70번 문제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환자 분류를 위한 태그 색깔입니다.
녹색 태그는 경상이나 보행 가능 환자를 의미합니다. 황색은 중간 수준의 부상이나 질병을 가진 환자들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할당됩니다. 적색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가진 환자들로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할당됩니다. 흑색은 생명을 구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로 주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한 환자들에게 할당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